경기가 좋아져 국민 모두가 행복한 그날까지 경기 호감쇼 지금 시작합니다. 나간 건 맞아. 언론들이 호도하고 난리하고 시작. 자본에 휘둘리고 있는 언론. 되게 말초적으로 기사를 이렇게 앞부분을 잘라서 만든.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5명이 다 20년까지 만원 하겠다고 했. 임금이라는 게 올라야 되는 건 맞아요. 얘네들이 붙여서 같이 그냥 오더가 떨어져서 만들어진 연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식이 얼마나 저열한지가 나오는 겁니다. 토착외구, 내 안에 친일파 이런 게 일본을 편들고 있어요. 그야말로 토착외구들이 사안을 계기로 수준을 친일이죠, 친일. 종일 종일 내지 숭일. 지금 하는 얘기들이 국민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 까고 그리고 자기 몸 안에 숨겨진 그 토착 외구의 그 부담적으로 그렇지. 협력하자. 토착외구가 껴갖고 들어가니까 문제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토착외구는 근무하고 있는 애들이 진짜 분기가 빠져도 너무 빠졌다는 거야. 너 자리 지키고 있어라 그러면서 하나는 음소급으로 갈게 그러면서 검찰, 경치, 국방부, 정치 깝깝하죠 진짜. 옛날 사야들이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첫 번째 문제는 최저임금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예, 대강의 금액이 결정됐죠. 8,590원? 네, 8,590원으로 정해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용자 측에서는 최소 동결 이하의 협상을 했어야 했다. 노동자 측에서는 무조건 만 원에 근접하게 올려서 2020년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현실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 오히려 다른 해보다 오히려 더 민주적이었어요. 이번에 그렇죠. 금방 짧게 끝났고. 끝냈기도 했고. 근데 다음날 뉴스를 보니 야 또 나라 망한 것 마냥 언론들에서 또 호도를 하기 호도하고 난리하고 시작하는데 시작하죠. 조중동. 네. 편의점 하는 분들의 인터뷰를 따다가 그리고 편의점 가맹점주 연합회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망했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 이만큼 또 인터뷰들이 잘라가지고 또 편집해가지고 편집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게 예. 종편들뿐만 아니라 이제 SBS, KBS 다 그러더라고요. MBC. 그래서 요새 언론 자유도가 지금 아시아 1위를 달성했다고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암흑 우리나라. 같은 그 이명박근혜 9년 시절에서는 엉망이었죠. 네, 우리가. 거기서는 뭐 아프리카 뭐 탄자니아인가 그런 나라보다 우리가 언론 자유가 낮았던 시대가 있었는데 하여튼 이제 원래 그 자유도를 이제 조금 회복해가고 있는데 언론 자유가 너무 보장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엉망진창인 이 호도하고 이건- 왜곡되는 기사들이 이거는 객관성이지 언론의 자유라기보다는 그냥 자본에 휘둘리고 있는 언론. 그러니까 선명성이 없는 거지. 아니 딱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그냥 조회수 많이 올리는 그런 기사거리들. 그러니까 되게 말초적으로 기사를 이렇게 앞부분을 잘라서 만들잖아요. 상황을.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갑을 간의 싸움은 아닌 것 같잖아요. 지금 봐도. 아까도 편의점주 얘기했잖아요. 편의점주가 갑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 사회에서. 근데 이 사람도 사실은 을들 중에 하나인데 을들이 또 다른 병한테 갑질하는 상황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또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아닌 거고. 그러니까 왜 제 개인적으로 왜 자영업자도 있고 대기업들도 있고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자영업자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냐면 사실 이제 기업들은 빠져나갈 방법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이미 뭐 이걸로 저거 경비로 치고 해서 뭐 이렇게 네. 메꾸는 게 있는데 자영업자들은 사실은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사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30대 재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별 상관없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진짜 을 중에 을인 분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학교 노동자들 중에 할아버지 분들이 그 학교 보안관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세요. 그리고 뭐 야간 당직 같은 걸 요즘에 다 서주잖아요. 그분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좋을 줄 알았더니 자신들이 일하는 근무 시간을 갖다 그냥 휴식 시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금이 줄어버렸어요. 그런 거는 편법인데, 편법인데. 그런 것을 사실 유승민 당시 대선 후보가 그런 것조차 자기가 다 감시하겠다 대통령 되면 응? 나는 솔직히 네. 이거 처음에 들었을 때 공약을 위한 공약이라고 난 생각했어. 그러니까 당시에 제가 지금 이렇게 적어놨어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그 5명이 다 20년까지 만원 하겠다고 했지. 그래서 이거는 이 주제로는 사실 토론할 것도 없었어요. 물론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후속 조치나 뭐 대안 뭐 이런 거를 어떻게 대비를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없었죠. 네. 그냥 그러니까- 자기 만원 하겠다. 20년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만원 그걸 지키지 못해 송구한다. 어제 그렇지. 이제 국무회의였나요? 몇 번 거기서 얘기하셨긴 하셨지. 사실상 파기가 돼버렸잖아요. 정부의 책임도 있고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야당들의 책임이 더 크다 이거예요. 무조건 반대를 위한 자기들이 엊그제 얘기했던 거를
완전히 뒤집어갖고 뭐 비명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왜 10,000원을 강행하느냐. 그럼 의도가 이거네.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였으면 지네들이 이제 요거 해서 공약을 안 지킬 생각, 일단 거짓말로 시작한 거네. 그렇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임금을 올리자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일환이죠. 예, 원칙은 그거에서 시작을 했는데 다른 쪽에서 그러면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데 물가 다 오른 다음에 임금 올려보면 별로 소용없거든요. 임금이라는 게 올라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임금이 많이 안 오르고 지금 제자리에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국가라는 게 이제 정책을 밸런스를 맞춰서 같이 해줘야 되는 거고 나는 이 정치인들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인들이 이걸 10,000원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 그럼 뭐 이 연구하는 결과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연구가 그냥 오더가 떨어져서 만들어진 연구라 그치. 깊이 있는 연구가 되지 안 못했다는 된 거죠. 거죠.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려면 그만큼의 기간이 필요한데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보내 버려버리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연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돈 주는 거 좋죠. 좋은데 줄 사람들이 지금 돈이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없죠 지금. 없잖아. 지금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이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순신보다 낫다라는 어딘가에서 비꼬는 봤던 거죠? 댓글을 보고 비꼬았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마치 문재인 대통령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뭐라고? 세월호 한 척 갖고 선거에서 이긴 거다. 그러니까 세월호 한 척 세월호 가지고. 잘 이용해 먹었다. 그렇죠. 이 뜻이죠. 이 얘기를 했을 때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여러분들이 계셨다는데 한쪽에서는 박장대소하고 웃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아이고 이거 표 떨어지겠네 하면서 이렇게 놀랬다고 하고 이 사람들의 의식이 얼마나 저열한지가 나오는 겁니다. 세월호에 대해서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자기 딸 같은 애들이 딸 같은 아들 같은 죽었는데. 어린 아이들이 300명이 수장이 된 그러니까 왜구라는 사건인데 이 인간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진짜 이게 토착 외고 내 안에 잘한다. 친일파 이런 게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지금 일본과 지금 경제 문제로 이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경제 보복이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일본을 편들고 있는 정미경뿐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저기 언론들도 심각하고 조선일보 보세요. 조선일보 매 기사 꼭 헤드라인에 매 신문 매일마다 일본 정부 아베 대변인 같아요. 뭐 그러니까 한국이 먼저 시작했다고 본다. 뭐 이런 글.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본 신문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용 뭐 자체가. 산케이 신문이죠. 뭐 자기네들은 뭐 어떻게 보면 좀 이성을 찾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말은 이성을 편드는 찾자고 거야, 얘기하지만 솔직히 그 아베 쪽 애들이 했던 얘기대로 문재인 정권 타도가 걔네들의 목표인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그 목표와 그걸 또 이용하는 거지. 그건 조선일보의 목표가 맞아 떨어지는 적의 상황이라서. 적은 동지다. 이게 그렇지, 또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렇다고 일본이랑 손을 잡아? 아.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닌데. 또 제가 방금 조선일보 얘기했고 뭐 다른 언론들도 문제가 매일경제 뭐 국민일보 문제가 많은 신문들이 있는데 또 이제 지상파로 돌아가 보면 SBS에 또 원일이를 하고 원일희 SBS 논설위원 어제 뭐 클로징 멘트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의병이 언제 나라 구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정부 비판을 막 하면서 불매 운동하고 이런 우리들을 욕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그러니까 철딱서니가 없는 거지. 그 나이부터. 진짜 그야말로 토착외구들이 요번 사안을 계기로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거죠. 친일이죠 친일. 친일파 친일이죠 친일. 네. 종일이지 사실. 종일 내지 숭일. 피집에 숭일 일본 숭배하는. 그런 반면에 우리 국민들은 일심단결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일심단결하고 어느 정도. 있어요, 지금. 이제 일본 브랜드들 뭐 맥주부터 시작해서 뭐 유니클로니 뭐 아사히 맥주 이런 매출이 것들 좀 쭉쭉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아베 정권의 주 지지층, 그러니까 뭐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도 이제 대구 경북 아저씨들이 이제 자유한국당 네. 좋아하듯이 그쪽도 그렇죠. 그리고 자민당 좋아하는 쪽이 뭐 소득으로 따져도 저소득일수록 뭐 보수적인 성향을 띈다. 그리고 뭐 자유한국당을 뽑는다 이런데 그쪽도 거의 마찬가지더라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네, 일본은 일본이 우리 아들 딸들이어갖고 사실 비슷하지 뭐. 한반도의 아들 딸들이에요 일본은. 네? 그래서 우리 성향을 닮아요. 도심 말고 외곽으로 가면은 주로 1차 산업 종사자다. 여행객을 상대로 소득을 굉장히 많이 관광 창출한다. 한국, 중국, 대만이 절대 다수래요. 일본을 찾는 여행객의. 그렇죠. 우리 뭐 엊그제 나온 거 보면은 700만이 찾는다고 우리 국민. 그렇죠. 진짜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별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서. 2, 3년에 한 번씩 가는데 나는 아니 애들이 어린 친구들이 고즈넉하고 조용하게 해서 좋아서 간대. 왜냐면 한국은 너무 바쁘고 시끄러운 그러니까 느낌인데 일본이 그런 거 가는 거 아니야? 많죠. 관광객이 700만이 가는 세상이니까 일본 그쪽에서는 상당히 큰 수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 이제 그 층이 주로 아베를 지지하는데 이제 그- 그분들이 이제 안 가게 되면 이제 그 지지가 빠진다. 장기적으로 아까 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야 되냐 짧게 봐야 되냐 했는데 얘네는 이제 단기적으로 타격을 받는 거야. 그러면은 아베에 대한 원망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 그런다. 그래서 벌써 지금 지지율이 뭐 일리가 있네. 일본의 모든 신문들에서 아베 지지율이 처음에 2% 빠졌다가 그다음 6%, 7%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선거 때만 되면 총풍 사건 일으키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는 약간 민족주의적, 국가주의적 관점들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내셔널리즘이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그건 나아요. 조중동, 자한당 뭐 이렇게 나경원들이 하는 그 약간 입 바른 듯하지만 하는 소리들이 사실은 원래 애들이 친일적인 마인드가 이제 자기 안에 있는 거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딱 듣고 있으면은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겉으로 보면 맞아요. 지금 하는 얘기들이 국민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 까고 그리고 자기 몸 안에 숨겨진 그 토착 외구의 그런 것들이 지금 표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딱 나오죠, 이제 외구의 숨결을 느낄 수 있잖아요. 조선일보에 이번에 벽면에다 누가 빔 쏘고 했더라고요. 조선일보 그 큰 건물 외벽에다가 니네가 언론이냐 빔을 막 가득 채워갖고 밤에 쏜 거예요. 프로젝트로 적폐 언론 고 장제연 사건 뭐 수사 방해 뭐 이런 거를 막 쏴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어요. 되게 오래된 옛날 표현대로 국산품 애용합시다. 그러네요. 국산품 애용하시고 SBS 조선일보 보지 맙시다. 그렇지. 예, 안티조선 운동 다시 시작해야 될 그런 느낌입니다. 대통령이 5당 대표에서 18일 날 회동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드디어 그렇죠. 만나나요? 만나겠죠 이번에는. 원래 뭐 양자 회담을 계속 제안하면서 교환했다가 황교안. 헛소리를 하다가 자기만 만나달라고 찡찡거리다가 이 여론이 또 이제 일본 문제 아베빨로 그러니까 인해서 이게 완전히 이제 들고 일어날라 하니까 국민들이 그렇죠. 예,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토착외고 이미지가 확실히 씌어져 있어서 가만히 있다가는 가만히 있는데도 마이너스. 원래 그러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제발 가만히만 있으라고 막말. 왜냐면 입을 여는 수가 막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만히만 있어도 니네는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민주당이 똥볼 차면은 니네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가만히만 있으라 했는데 이번엔 가만히 있다가 또 더 하락할까봐 그러니까 어제 일어난 거죠. 정경인가 그 아줌마가 한 것도 그렇고 계속 사고를 치고 있으니까 지금 만나서 할 얘기가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황교안이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위주로 당연히 뭐 다른 사람들은 쳐다도 안 보고 계속 얘기할 텐데 외교 라인 물갈이. 그러니까 사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필두로 지금 외교부에서 사실 사건 사고가 많았잖아요. 많았죠. 강효상인가? 강효상 의원이 걔랑 이제 이렇게 사고 친 것도 있고. 뿐만 아니라 많았잖아요. 지금 뭐 전 세계에 있는 대사들부터 해갖고 국내에서도 외교 라인이 뭐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어찌 됐든 잘 해왔어요. 그래도 뭐 판문점 저기도 한마디로 뭐 평화회담이라고 할 수 있나? 하여튼 그런 것도 잘 해왔고 하는데 요번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대응이 약간 안일하긴 했었거든요. 뭐 연구해보겠다. 아니 사건은 터졌는데 연구해보겠다 하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 박광석 의원, 김부겸 전 이제 의원 이분들조차도 강경화 장관을 질책을 했었어요. 그렇죠. 뭐 하는 거야? 연구는 무슨 연구냐고 지금 빨리 방책을 내놔야지. 그러니까 외교는 크게 문제 안 일으키고 그냥 넘어가는 게 가장 좋은 외교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에 대해서도 대응하는 게 되게 안일하게 얘기하는 게 많았어요. 그때 국회 청문회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황교안은 이제 외교 라인 물갈이를 제안을 하겠죠. 그러면 그러겠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당연히 수용 불가. 당연히 받을 이유가 없죠, 저쪽에서. 당연히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겠죠. 당연히 수용 불가를 할 테고. 아니, 나는 근데 지금 일본하고 지금 이 난리를 하고 있는데 무슨 티타임 갖고 이러냐고. 근데 이게 사실 일본 때문에 티타임을 하는 거예요, 갖고. 그나마. 아니, 그러니까 국내 현안 얘기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긴 해요. 일본 대일 상대 지금 경제. 아니 근데 대일인데 뭘 모으긴 모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거죠.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무조건- 것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죠. 이제
성역 없이 초당적으로 그렇지. 협력하자. 주당적으로 협력하자 얘기를 하는데 저기 지금 토착일구 하나 껴갖고 들어가니까 문제인 그러니까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토착일구 하나 껴갖고. 이러면 토착일구도 자기 이제 진짜 요구사항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정경도 이번에 그 국방부 국방부 문제가 문제. 있긴 있어요. 국방부. 아니 지금 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번에 목성 가지고 사과를 이런 했는데 얘기도 꺼낼라나? 거기서 안 꺼낼 것 같은데. 꺼낼 것 같은데 이제 꺼낼 것 같나? 정경두 쫓아내려고 한번 하겠죠. 이제 또 아니, 공격 지금 포인트니까 계속 사퇴 압박. 사퇴 압박도 하는 거고 이번에 보니까 해군 이함대 사령부에서 일어났던 일 이거는 진짜 자수 강요 그건가? 자수 강요도 있고 근무하고 있는 애들이 근무를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군인 정신이 별로 좋은 정신 아니지만 진짜 군기가 빠져도 너무 빠졌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 군인 애들 오거든. 군인 아니야. 아니 전쟁터에 이게 요새 아니야. 빨리 모병제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진짜 이게 사명감을 갖고 일할 전혀 사명감이 없더라도 근무 시간에 근무를 제대로 써야 되는데 너 자리 지키고 있어라 그러면서 하나는 음료수 뽑으러 갈게 그러면서 총이고 뭐고 다 놔두고 그냥 쫄래쫄래 이렇게 가다가 저쪽에서 근무 쓰고 있는 애한테 걸렸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도 그날 근무자였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암고를 외우고 나갔어야 되는데 얘가 암고를 기억이 안 나갖고 도망갔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뭐 다 문제인 거지 이거 진짜. 경계 근무 중에 그러니까 이거 근무 이탈이고 사실 이것도 근무 이탈이고 근무 이탈로 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암고 숙지도 못했다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복장 불량도 있고 이러고 나서 장교가 저기 자수 강요 소령이라는 놈이 이거 문제 터질 것 같으니까 또 병장 내일 모레 나가는 애들 하나 있지 그러면서 야 그냥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애보고 가라고 했다는 거 얘도 지휘관으로서 왕점인 거고 일 처리를 평소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총체적 난국이네요.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 또 나도 군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군대에서 알게 모르게 사건들이 많으면 장기 근무해가지고 장교로서 오래 나가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장기 안 하고 그냥 학군이나 학사장교 해갖고 그냥 발 끝나고 나가는 친구들이 다 뒤집어 쓰고 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왜? 승질이고 야발이고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전역하면 끝나니까 이 사람들은. 하지만 육사 나온 애들이나 삼사 나와가지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 애들한테는 그런 게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장교도 아니고 사병한테 그걸 떠넘긴 거라고. 뭐 이건 그냥 장관이 사퇴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군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강을 바로 잡자라고만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이거 기강 이 관련해서 해당 그 사령관부터 시작해고 그 지휘라인에 있던 사람들만 처벌하면 되는 거지. 장관을 왜 자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근데 물론 또 이것도 골문 거긴 한데 뭐 다른 여러 가지 사건. 아니 막말로 막말로 경찰 한 명이 일탈을 범해서 뭐 경찰 하나가 경찰로서 경찰 행동을 안 하고 강간을 했다. 그렇다고 경찰청장을 잘라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똑같은 상황인데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우리가. 경찰청장 얘기 나오니까 지금 생각해 금천 서장이 지금 그 대한문 앞에서 그 남대문 경찰서 경비과장인가 뭐 하여튼 거기 경비과장이 이제 금천 경찰서장까지 승진을 했다. 근데 그거 악랄했다 하더라고요. 쌍용차 노조 짓밟고 했던 그 장군 이명박근혜 때. 거기 쪽이었구나. 그래서 지금 이런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아니 이명박근혜한테 충성했던 걔를 갖다가 왜 또 승진을 시켜주냐.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나는 그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이제 우리는 적폐가 다 청산될 그것도 적폐 거라고. 그 남대문 경찰서 경비과장도 적폐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무고한 시민들 짓밟고 영웅이 가고. 공무원한테는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일 시켜서 위에서 시킨 대로만 했다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나는 이거 경기공치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검찰, 경찰, 국방부, 정치. 나 정말 아니 깝깝하죠. 깝깝해요 진짜로. 아니 저는 진짜로 저도 같은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야 내가 다른 나라에 태어났어도 이렇게 국가기관에 비판적인 자세를 갖고 나는 있었을까? 다른 나라도 아니고 그냥 일상인에 살면서 그냥 뉴스를 조각조각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진짜로 그게 좀 깔끔했을 것 같아요. 비판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의 가치관으로. 네, 그냥 그랬으면은 내가 보면 전 간사가 북한에 있어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 아우지로 갔나? 네, 아니 왜냐면 김정남이랑 자기 할 말을 할 것 같은데. 김정남이랑 지금 한 배 타갖고 암살 제가 북한에 태어났습니다. 아니야. 추천기에 너무 이래가지고 아우지 빨리 끌려갔을 것 같아. 조심해야 돼.
근데 저도 나름 기회주의적인 면모가 있어서 사람 다 있어. 그래서 뭐 지금 김정은 밑에서 젊은 그 유망한 저기 하고 있었어. 아니, 내가 보기엔 생각도 못해. 왜냐면 사람 마음은 다 있는데 이게 정말 실천하는 건 또 다른 문제야. 아니 우리가 왜 이러고 있냐고.